윤석열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남자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남자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고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께서 뭐 상당히 또 이와 비슷한 그 수모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그 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2020년 4월 2일인데요. 네, 그 네. 전체적인 그 전의 배경으로는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자적 사건이 보도가 됐고, 네. 3월 30일 날 MBC에서 그 이동재 기자의 네네.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그 당시에는 이제 채널 A 사건만 네네. 이제 문제가 돼서 4월 1일 날 이제 검찰총장실에 이제 그 감찰에 대해서 이 제보자 X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그게 이제 한동훈의 그 음성과 그 녹음 파일이 동일한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이제 한동훈이 그 남부지검의 수사 상황들을 그 유출하였는지 네. 이런 거 하고 네. 검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요게 이제 확인할 점이어서 감찰 3과장하고 그 검찰총장실에서 이제 보고서를 준비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감찰부장이 직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네. 중요 사건만 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부속실을 통해서 감찰부장이 이제 보고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검찰총장실에 들어가 보셨던가요? 거기에 그 우측에 이제 우측에다가 이제 자기 다리를 이제 얹어놓고 네. 그때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그 놓고 가라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아주 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제가 뭐 그냥 뭐 사회생활을 덜 해서 그런지 판사 시절에는 네. 저 앞에다 왔는데 보고하러 왔는데 제가 오는 줄 알았는데 발을 얹어놓고 저기다 놓고 가라고 네. 갑자기 반말을 쓰면서 저한테는 이제 존칭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저렇게 발의를 얹어놓고 반말을 쓴 정도로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킬 만큼 네.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저 순간 이러면 끝이잖아요. 보고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펼치고 네.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인권부에다가 맡겨놨다. 네. 그러면서 네. 그래 그럼 인권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 감찰부도 병행해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쇼하면 안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쇼라면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저도 그렇게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쇼라면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네. 병행하면서 일어나서 네. 제 몸을 가까이 이렇게 확 하더라고요. 이제 네. 몸통이 좀 큰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특수부 검사들의 네. 어떤 수사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그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다 이런 네, 말도 네.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의자가 굉장한 위협을 느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 머리가 좀 차가워지면서 침착하게 뭐 좀 네. 이 사람이 치면은 나는 어디를 쳐야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상 먼저 치는 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위협적인 그 범죄긴 하죠. 폭행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로 이 말을 들은 감찰 3과장은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네. 이르는 거죠. 네. 그때 내가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라도 네. 하자라고 했는데 안 네. 따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원 판결에 네. 설치됐듯이 직권남용죄하고 이런 부분이 기수에 네, 이르는 네, 네. 거죠. 네. 그 당시에 장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언유착 보도가 나고 나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거를 고려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채널A 그 대상으로 네. 음성을 확보해야 되는 맞아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대검 감찰부는 수사와 감찰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수사 권한이 네. 없고.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러면 대검에 이거를 조사하라고 공문을 내리신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이거를 수사와 같이 병행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수사가 돼야 되는 사건이었지 네. 이걸 뭐 인권과 관련되어서 네, 그렇죠. 인권부에서 뭘 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인권부 네, 운운하면서 감찰을 못하게 했다고 네, 네.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사건을 받고 그러니까 네.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고발이 보고를 된 거죠. 하는데 네. 네. 총장이 인권부에 조사를 시키는 바람에 네. 사건이 한 10여일 정도 수사를 계속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받아보니까 네. 그 무렵에 모든 게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 초기 네, 수사 네. 초기에 네. 빨리 확보를 했어야 네. 되는 네. 거였죠. 네. 채널A 사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래되니까 다들 이제 가물가물 하실 건데 채널A 소속의 이 아무개 기자가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떤 회사로부터 이제 강연료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는 그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아마 유시민을 표적한 수사 공작이었다라고 처음에 이거 취재 공작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한동훈 검사장의 아까 음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기자와 그 취재를 해서 한 배를 타자라는 식으로 이 중간에 있는 제보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취재 기자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현직 검사장, 취재하는 이 기자 입장에서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는 그 뒷배가 있는데 그 뒷배가 현직 검사장이야. 그리고 제보자한테는 윤석열의 최측근이야. 라고 해서 이제 제보자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최측근이 한동훈이어서 이 사람이 맞느냐라고 이 기자한테 확인을 시키니까 부인은 안 한다. 부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이 제보자가 그런 의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송에 이제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이 대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 감찰부에서도 윤석열이 인권 조사권밖에 없는 인권부로 사건을 빼돌리니까 그것이 이제 감찰 방해인 것이고 그렇죠. 감찰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증거를 인멸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고 채널A 이 기자하고 한동훈 측에서는 완벽하게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채널A 그 본사에 있는 간부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미 증거 없앴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그 카톡으로 주고받은 흔적들이 이 채널A 이 기자의 1심 법정에서 고스란히 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중요 이제 과거사 사건이 된 거예요. 윤석열의 이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마 가장 먼저 다시 재조사해야 될 수사해야 될 채널A 사안이 사건하고 이제 아닌가. 그 당시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발 사주 사건하고 네, 네. 같이 네. 됐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 증거 인멸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채널A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네, 며칠간에 걸쳐서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 이미 다 삭제했는데 네, 하나가 나왔어요, 파일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의자를 한동훈으로 특정을 했고 네, 그걸 보고를 했더니 자기는 지휘 않겠다. 윤석열은 지휘 네. 않고 부장회의에서 지휘해라. 이렇게 네, 이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장회의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했어요. 네, 근데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휴대폰 압수수색 사실을 우리가 보고했더니 형사부장을 통해서 보고했거든요. 그걸 보고받은 윤석열 얼굴이 하얘지면서 네. 매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대검 시작해서 부장회의에서도 이제 어쩌지를 못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으로 그 예. 지휘권을 다시 변경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수사 방해를 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1심에서 네. 그 수사 방해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1차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자신이 애초에 이 사건은 측근이 관련된 이해 충돌 사안이니까
수사에서 손 떼겠다는 취지로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를 일임해 놓고 그 다음에 전문 수사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또다시 수사 개입을 하려고 하니 정말로 당신이 약속한 대로 수사에서 손을 떼세요.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